안녕하세요. 바리바리 외바리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환상통에 대한 설명과 제 경험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환상통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한국어로 환상통, 영어로는 팬텀 페인, 중국어로는 환출통이라고 합니다. 저와 같이 팔이나 다리 등 절단 환자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통증으로서 절단 환자들의 50%에서 80%가 겪는다고 합니다. 환상통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극도의 아픔, 통증을 느끼거나 간지러움, 압착, 쓰라림 등등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통증의학에서는 환상통이 절단 수술 후 바로 발생할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1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통증이 사라지기도 하나 통증 발생 이후 간헐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환상통은 케바케인 것 같고 TV에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절단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프시다고 합니다. 절단되기 전에 절단 부위가 아팠거나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절단하고 나서도 환상통이 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령 요인에서는 환상통은 소아에서 발생 빈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자의 나이가 중요한 원인임을 주장합니다. 신체 어떤 부위든 여러 이유로 제거가 되거나 손실된 부위에 환상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을 절제한 환자가 절제된 유방 부분에 환상통을 느낄 수 있고 성전환 수술로 음경을 절제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절제된 음경이 발기하는 감각을 느낀다고 합니다. 헐리 환상통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에서는 현재까지 그럴싸한 공통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원인 중 하나를 설명해 드리자면 몸을 통제하는 뇌 조직은 사지의 감각을 만들어내는데 그 신호가 실제 사지에서 오는 감각과 번갈아서 서로 견제하면서 사지의 상태를 감지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사지에서 오는 감각이 잘려 없어지면 뇌에서 기억하고 있는 감각이 통제를 잃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사지를 절단한 환자들은 뇌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 고통을 견제해줄 실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통증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나무 위키에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있고 회장님 옆에는 비서가 있겠죠? 비서는 회장님 옆에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회장님이 시키는 일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서가 힘들다고 회사를 때려치고 그 자리는 공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평소에 시키던 대로 계속 일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하지만 비서는 그만둬서 일처리를 할 사람도 없고 회장님은 계속해서 지시만 합니다. 결국 회장님은 지시만 계속하고 일처리는 되지 않아 결국 화병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화병은 환상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일처리가 되어야 하는 일이 일방적인 지시로 인하여 성사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환상통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수술한 지 대략 1년 반 정도가 되었는데 저는 환상통이 고통으로 나타나지 않고 간지러움, 찌릿찌릿함이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절단 초기처럼 가렵고 찌릿한 증상이 어느 정도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가끔 나타나긴 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이쪽 비치면서 전기놀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유를 하자면 찌릿함이 이 느낌과 제일 비슷합니다. 이런 느낌이 제일 많이 나타나서 갑자기 찌릿거릴 때도 있고 특정 부위를 만지면 엄청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기분이 더러울 때가 갑자기 절단된 다리 쪽이 엄청 가려워요. 그것도 정확한 위치로 엄지발가락 사이 혹은 복숭아뼈나 발바닥이 가려워요. 가려운 부분도 아주 확실해요. 아주 정확히. 30년 정도를 정상인으로 살았으니까 무의식적으로 긁으려고 했는데 딱 없어요. 그럴 땐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적절한 비유 방법이 생각이 나진 않지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양념치킨을 손으로 먹고 있어요. 손에 양념이 엄청 묻은 상태에서 코딱지 때문에
코가 겁나 간지러워요. 근데 휴지도 없고 물티슈도 없고 닦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화장실 가서 손을 닦으려고 하니까 화장실에는 동생이 문 잠그고 똥 싸고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해. 결국 코 파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참았어요. 근데 몇 분 지나니까 괜찮아지는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뭐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런 환상통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완치는 어렵다고 하지만 환상통은 대체로 시간이 흐르면서 약화됨으로 대증요법으로 증상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한 가지 치료법이 인도의 뇌의학자 빌라이누루 라마친, 아무튼 이름도 겁나 어려운 이 박사가 환상통을 깔끔히 해결하는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팔 하나를 잃었다면 반대쪽 팔을 거울에 비춰가지고 마치 잃은 팔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환상통과 맞춰서 이리저리 동작을 하며 자기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둘째치고 일단 당장 근질거리는 팔을 움직이는 척이라도 해서 답답함에서 오는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획기적인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거울을 보고 해야 돼서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양쪽 다 절단된 환자는 해당하지 않고 팔이나 다리 한쪽씩만 절단된 사람들한테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쓰고 있긴 한데 발가락이나 발쪽 부위가 가렵다 그러면은 여기 다리 쪽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곳저곳 긁거나 이렇게 만져봐요. 그럼 그 실제로 가려운 부분이랑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이 있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제 경험으로 그냥 터득한 거라 검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환상통은 16세기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도 완전한 치료 방법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논문 자료들을 조금 찾아보았는데요. 대학교 때 이후로 중국 논문은 처음 찾아봅니다.截肢患者患肢痛研究进展이런 논문인데요. 번역하면 절단 환자 환상통 연구에 대한 진전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보시면 환肢痛的治疗라고 환상통 치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총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째,药物治疗, 약물치료. 둘째,物理治疗, 물리치료. 셋째, 심리行为治疗, 심리행동치료. 네 번째는 针灸治疗, 침술, 뜸치료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 약물치료에는 아피엔레이 약우, 마약류 약물. 두 번째는 神经免疫内分泌系统修复剂, 이건 신경면역내분비계 보건제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抗抑郁药, 항우울제약. 네 번째는抗癫痫药, 항간질약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니 병원 가셔서 진단받으신 후 복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물리치료 방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在国内对患肢痛的物理治疗都采用经皮神经电刺激、干扰电、血疗和蜡疗等方法. 이 뜻을 해석하자면 중국 내 사용되는 환상통 물리치료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피 신경치료, 전기치료, 스파, 파라핀 요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심리 행동치료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截肢后的患者多有沮丧、悲观、消沉、逃避等心理反应，以至于难以回归社会. 이 뜻은 절단 후 환자들은 대부분 낙담하거나 비관하거나 슬럼프, 도피 등의 반응을 보이며 사회 복귀가 힘들다고 합니다. 밑에 부분을 보시면 截肢患者对待疾病的心态不同，对疼痛的耐受性也存在差异，应对患者进行不同时期的心理评定，根据疼痛测试和评定结果制定个体化心理治疗方案. 이 뜻은 절단 환자는 질병 대하는 마음가짐도 다르고 통증을 이겨내는 것도 차이가 있어서 시기별로 심리평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통증 테스트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에 맞는 치료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침술, 뜸치료에 관한 내용인데요.
针灸镇痛的临床效果已被充分肯定，但国内有关针灸治疗患者痛的报道却很少.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석을 하자면 침, 뜸 치료의 임상 효과는 충분히 인정되었지만 중국 내에선 침, 뜸 치료로 환상통을 치료했다는 보도는 적다고 합니다. 头部穴位与大脑相应，躯体感觉皮质相对应，运用一定的刺激强度和频率可激活大脑神经细胞，调节神经平衡. 이렇게 말을 써 있는데요. 부부혈 대뇌는 신체 감각 피질과 상응하게 침술로 일정한 자극을 주면 뇌신경 세포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신경 균형이 잡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환상통의 정의, 원인 및 치료 방법까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저도 의학 전공이 아니라 자료들을 수집하고 공부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상통이 심하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치료 방법 중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셔서 환상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